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4팀 서정현 마케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식욕이 강하고 먹고 싶은 유혹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먹었던 칼로리를 태워서 살을 빼려고 하죠. 심지어 MZ세대들은 음료를 먹을 때도 조그만 양심이라도 지키겠다며 제로 음료를 마시고는 과식한 다음날은 전날 많이 먹었다며 절식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바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다이어트 식품의 시장 규모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요즘에는 제로 탄산, 그리고 제로 슈가, 그리고 제로 과자, 제로 누들, 심지어 무설탕 소주까지 정말 다양한 제로 음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 비해서 이제는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동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다이어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식단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다이어트 식품까지도 함께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헬스클럽, 저칼로리 식품과 음료, 의료 프로그램 등 미국의 체중 감량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760억 달러,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다이어트 관련 시장 규모도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다이어트 의료 부문이 1조 9천억 원, 헬스클럽이 2조 5천억 원,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및 기타 부문이 3조 2천억 원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약 2천억 원의 규모였던 국내 다이어트 시장은 2022년 기준 총 7조 6천억 원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다이어트 식품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무방할 정도로 다이어트 식품 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만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기에 있어서 식단은 운동보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 후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또는 치킨과 맥주를 생각하며 하루를 버티지만 식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닭가슴살과 샐러드, 고구마, 달걀 등등 저칼로리 음식만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식품 기업들은 맛은 최대한 유지하되 칼로리는 줄이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로 음식인데요. 사실 제로 콜라가 출시된 시기는 2006년 4월부터 시판이 되었으며 이 순간 자유로운 짜릿함 코카콜라 제로.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시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인 2018년도쯤부터인데요. 이렇게 제로콜라가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다 보니 이제는 제로콜라만 있는 게 아닌 제로 사이다, 웰치스, 탐스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제로 음식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본 다이어터들은 마시는 거라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음료가 많이 생겨 행복하다라는 평판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제로 맥주, 건면, 곤약면,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저칼로리 식품들 역시 옛날에 비해서 꽤나 맛이 좋아졌으며 이제는 소비자들이 제로에 관련된 제품들을 하나 둘씩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단 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2021년 3,364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대표적인 예로 캐주얼 간편식 기업 H사의 한 고단백 볶음밥 판매량은 전년 대비 75%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 곤약 볶음밥, 닭가슴살 함박 스테이크, 더 건강식단 시리즈, 프로틴 음료, 프로틴 과자 등등 여러 가지의 단백질 간편식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식단 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단백질 간편식 제품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전망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식품 업계들은 관련 제품들을 앞다퉈 선보이며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여정과 선택의 폭이 넓어진 현재 시장에서는 자사의 USP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노출시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MZ 다이어터들을 사로잡은 헬시 플레저가 있다고 합니다. 헬시 플레저란 헬시 건강함과 플레저 기쁨이 합쳐진 단어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식단을 엄격히 관리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과거의 건강관리 방식과 달리 맛과 건강을 놓치지 않은 비건 그리고 저칼로리 식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시 플레저가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MZ세대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MZ세대는 재미를 추구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 역시 흥미를 붙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건강관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MZ세대의 SNS 인증 사진 문화도 헬시 플레저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날
그날 먹은 식단과 운동을 기록하고 오운환이라는 말로 인증을 하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밀키트나 HMR 등 간편식의 대중화도 이러한 흐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체중 관리에 공을 들이는 소비자가 많아졌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간편한 음식을 찾으며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 간편식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러한 다이어트 식품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식품 또한 많이 찾게 되겠죠. 타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은 물론이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나 소재, 그리고 컨텐츠 등을 통해 공격적이고 디테일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적합한 매체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본부 4팀 서정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